자, 이제 네 번째 학원 내 소통 관리입니다. 정말 어렵죠. 혹자는 전화 너무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저희는 사실 데스크 선생님이 있습니다. 담임제도 하지만 데스크 선생님을 따로 둔 이유는 정말 관리할 게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저희는 수업을 하면 수업 일지가 가고요. 수업 시간에 쓴 자료가 다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 오픈이에요. 이 시간에 뭘 배웠고 무슨 글을 썼는지가 어머니 카톡으로 매번 가요. 당일 가는 건 아니에요. 당일은 불가능해요. 한 2, 3일 텀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심지어 특강까지도 수업 일지를 다 보내는 곳입니다. 수업 일지 그거 다 선생님들이 쓰고 또 아이들이 쓰는 원고까지 다 보내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책이 끝나면 퇴고를 했던 퇴고를 자료를 또 보내요. 퇴고 자료와 함께 평가서, 이 책 한 권이 끝났을 때 평가서를 보내요. 저희가 전화를 하고 여러 가지도 해봤지만 제가 봤을 땐 카톡으로 문건을 남기는 게 지금의 방식인 것 같아요. 어머님도 그 선호하시고 통화가 어려워요. 전에 통화를 한번 해보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통화 약속 잡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려서 다음 책 한참 나가다가 나중에 통화하고 이래서 이것도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카톡으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정확하게 주고받자 그래서 채널톡이라는 걸 쓰게 됐습니다. 개인 카톡이 아니라 채널톡을 쓰는 건 채널톡이 많은 강사들이 동시에 볼 수가 있고 채널톡은 저장이 좀 오래돼요. 채널톡에 단점은 있어요. 지우기가 안 돼. 메시지 지우기가. 아마 그것은 안 되는 기능인 것 같은데 어머님들이 카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채널톡으로 모든 걸 하는데 카톡과 채널톡은 약간 달라요. 채널톡은 어머님들이 추가를 해서 누구 학생 누구입니다 라고 보내주셔야 저희가 보여요. 채널톡으로 저희가 업무를 바꿨고 전화는 911486이라는 학원 전화와 네이버로 보통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원 휴대폰이 있습니다. 사실 학원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시면 되는데 계속 전화를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데스크 선생님이 원고 정리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있어서 전화를 계속 받을 수는 없지만 저희는 2시에 오픈을 해서 보통 10시까지 전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2시와 10시 사이. 그리고 채널톡도 웬만해서 2시와 10시 사이에 대답을 해드립니다. 채널톡으로 남겨야 서로 헷갈리지 않고 저희도 그것을 찾아보면 위에 대화를 찾아봅니다. 대화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도 그걸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화를 보면서 기록을 추적하는 방식이라 채널톡을 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채널톡으로 좀 기다려주시면서 대답하면 대부분 대답을 하고요. 만약에 수업 상담, 상담은 그냥 채널톡으로 원장님과 상담하겠습니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수업 시간 외에 반드시 전화를 드립니다. 상담을 전화로 하고 싶으면 원장님과 상담하고 만약에 톡으로 하고 싶으면 원장님께 물어주세요 하시면 사실 제가 관리를 해요. 근데 데스크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의 수준에 맞냐, 반으로 옮기고 싶다 이런 것도 사실 저랑 의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의논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랑 얘기를 해주시고 담당 선생님한테 스케줄 같은 거 물어봐야 돼요.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월요일에 했다가 금요일에 들어갈 건데 책이 바뀌고 학년이 바뀌고 요일이 바뀌고 많은 것이 바뀌어서 언제쯤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서로 또 그것을 맞춰놓죠. 그리고 예약을 해놨는데 막상 한 달 뒤에 들어오라고 하면 보통 아이들이 안 들어요. 다른 학원을 채워버리거나 포기해버리죠. 그냥 책 읽기를 또 포기하는 거죠. 근데 또 때 맞춰 들어오는 부분이 아주 소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음 확 땡겼을 때 고전 읽기 야금야금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것도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책 읽지 않고 영어 수학 해봤자 라고 하잖아요. 그 한 번에 정말 그 귀한 시간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제가 얼마나 꼼꼼히 가르치겠어요. 책을 안 읽나 생각하고 가르치거든요. 그거를 예약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자리 비면 연락 주세요 이런데 쉽지가 않아요. 자리가 비지도 않고 또 타이밍도 안 맞고 해서 조금만 챙겨주시고 저희도 챙길게요. 근데 채널톡으로 연락하시고 처음에는 한두 명이라도 일단 수업을 제가 인큐베이팅을 해드려요. 제가 시작을 해서 태워드려요. 그래서 조금 한 권 정도 끝나고 나면 두 번째를 강사를 배분하거나 하더라도 제가 웬만해서 수업을 그래서 상주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도 저를 통해 좀 고전을 처음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많이 제가 첫 책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첫 책을 하면 다들 고전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채널톡으로 서로 시간 맞추고 적극 소통해 주시고 채널톡으로 문의해 주시고 너무 답답할 때는 휴대폰, 학원의 휴대폰 전화 7917-2033 항상 저희가 맨날 요 위에도 띄워놓는 그 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결제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자, 특이한 방식을 쓰는데 월초에 한 달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아이들을 위해 만든 건데요. 결제는 대면 수업 기준 4회차입니다. 대면 수업 기준,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 이 안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온라인 그냥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 4회차 기준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가령 이런 건 있어요. 4회차는 사실 아이들이 시험 때 2주씩 빠질 때가 있어서 그러면 또 책 읽기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홀드하고 노쇼가 없잖아요. 그럼 아이가 사정이 있어 빠질 수 있잖아요. 그 수업을 딜레이 해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놨더니 한 달에 한 번 오는
나온 아이가 있어요. 정말로. 문화센터도 한 달에 한 번 다니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효과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올 것 같으면 안 오는 게 나아요. 한 달에 4번인데 그중에 3번 정도 한 번은 빠질 수 있고 그럼 보강하면 돼요. 저희 보강 시간 또 안내해드리잖아요. 보강 시간이 도저히 안 맞은 그 주만 뭐 읽어오는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보강해드리는데 못 오고 또 다음 수업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계속 못 올 것 같으면 뭐 그냥 쉬어야죠. 근데 계속 빠질 것 같으면 쉬는 게 맞고 맞는 요일을 찾아 옮기는 게 맞고 저희가 보강해드리는 거를 하는데 또 보강은 핸드캡이 있어야 돼요. 보강이 1대1이지만 90분간 수업을 하는 것이고 그냥 소리내서 읽기를 보강해서 하지 않아요. 사실 소리내서 읽기는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강해서 그걸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강 시간에 다른 책 한 3-4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클베리 보강하는 애, 변신 보강하는 애, 얘가 아니라 다 따로 해요. 그래서 각자 읽게 해요. 근데 보강의 특징을 보면 보강 시간에 읽는 거 힘들어요. 같이 읽을 때는 뭐 좀 재밌었는데 혼자 읽을 때는 지겨운 거죠. 단어를 물어볼 수는 있는데 혼자 읽을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에 아이들이 혼자 읽어가고 가서 설명 들으면 애들이 혼자 읽어가는 그 시간에 딴 생각을 하면서 읽어요. 절대 꼼꼼히 읽지 않아요. 일단 자기가 모르는 얘기 나랑 상관없는 얘기면 꼼꼼하게 읽지 않아요. 그래서 보강할 때는 자 요걸 중점으로 읽고 요걸 내가 질문할 거니까 요거를 집중해서 읽어 하고 보강 수업 시간에 쓰는 자료 주고 글쓰기 하고 해서 90분 안에 거의 끝내는 것이 보강 스케줄입니다. 그러니까 보강은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본 수업을 따라가시고 불가피한 경우 보강을 듣고 못 들으면 그 수업 그 진도나가 소설 같은 경우 진도나가 부분을 읽어오면 됩니다. 제가 또 서머리를 하고 고전은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빠진 부분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이것을 안이하게 하면 효과가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보강은 당연히 없고요. 대면 보강은 횟수 차감이 있는 보강이고 보강은 그래도 해서 이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4회차를 다시 결제 안내가 갑니다. 사실 이것이 날짜 계산이 복잡하긴 하나 저희가 학생이 오면 수업 일지도 있고 추석 체크도 하고 출석 체크도 3-4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회차별로 회차별로 결제하는 거고 저희는 결제 선생을 선호합니다. 현금을 받지 않는 게 저희로서는 행정적 부담이 덜해요. 결제 선생과 서울페이 2가지로 할 수 있고요. 결제 선생 보내주세요 이러면 보내드리고 서울페이 보냈습니다 하면 저희한테 조금 캡처해줘서 보내주시면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 서울페이에도 그 학생 정보를 쓰는欄이 있는데 그걸 또 사실 저도 까먹을 때 있는데 그거를 또 안 써주면 그 또 누가 서울페이를 보냈는지 찾기가 힘들고요. 보통 결제 선생을 이용해 주시기 굉장히 좋아요. 현장 결제는 취소하려고 해도 현장에 와서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결제 선생과 서울페이를 계속 내주시는 게 좋고 체크해 주시면 저는 체크가 안 되면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 되면 연락을 드리고 그 연락을 드리면 결제 선생을 보내주시고 저희가 4회 다 끝나면 이것은 선불이에요. 학원 선불이니까 선불을 내라 이렇게 하고 우리 아이가 지금 2번만 듣고 당분간 쉬어야 될 것 같으면 2회차만 결제를 합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좀 어머님들 편의에 맞게 하느라 행정이 진짜 일이 많아요. 뭐 다 보내주죠. 뭐 공지 보내죠. 뭐 하죠.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조금 저희가 채널톡으로 대답을 할 거고 전화를 수업 시간에 막 계속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전화를 받았는데 원장하고 할 얘기가 있는데 원장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금 기다려주시고 전화 예약 걸어주시고 몇 시쯤 원장님 전화 드릴게 하면은 그때 통화해 주시고 또 웬만한 거는 또 통화를 해서 하고 뭐 오해가 있으면 통화로 풀고 사실 저는 정말 아이들 책 재밌게 익히고 어머님들하고 얘기 정말 즐겁게 하고 이 일 즐겁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 늘리지 않고 선생도 늘리지 않는데 저희의 체계 안에서 조금 시스템 안에서 잘 돌아갈 수 있게 조금 협조해줘. 채널톡, 결제 선생, 서울페이 이 3가지 기억해 주세요.